51번 문제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시된 보기는 기역, 고임금 고노무비, 니은, 개방체계, 디귿, 차별성과금 제도, 리을, 시간연구, 미음,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비읍, 과업의 표준입니다. 정답은 5번, 디귿, 리을, 비읍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작업량에 따라 임률을 달리 적용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성과급 제도, 과업 수행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을 설정하는 시간 연구, 그리고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닌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하루의 공정한 과업량 설정인 과업의 표준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고임금 고노무비는 고임금 전노무비가 올바른 표현이며 개방체계는 조직 내부 효율성에 집중한 폐쇄체계적 관점과 다릅니다.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은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 중시된 개념입니다. 52번입니다. 조직에서 생산적 행동과 반생산적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탈행동은 조직 규범을 위반하여 조직이나 구성원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조직에 해로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조직에 해로운 행동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조직 시민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며 역할 외 행동으로 생산적 행동에 속하고 반생산적 과업 행동은 조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53번입니다.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시된 보기는 기역, 직무 자체 대상, 니은,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 평가, 디귿, 직무 수행자 평가, 리을, 종업원의 기업 목표 달성 공헌도 평가, 미음,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 반영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미음입니다. 직무평가는 사람, 즉 직무 수행자가 아닌 직무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며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여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숙련도,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 직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를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직무 수행자 평가나 공헌도 평가는 인사고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4번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현재 법상 노동관계 당사자들은 쌍방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신 다른 사람이나 기구의 조정을 신청하는 사적 조정, 즉 임의 조정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의 조정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조정, 중재, 긴급 조정 등이 있습니다. 확정된 중재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55번입니다.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형을 학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드워드의 소량 단위 생산 기술 다음에 오는 기역, 페로우의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다음에 오는 니은, 그리고 톰슨의 디귿, 연속형 기술, 집약형 기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드워드의 기술 유형은 단위 생산, 대량 생산, 연속 공정 생산으로 이어지며 페로우의 기술 유형에는 일상적, 비일상적, 공학적, 그리고 장인 기술이 있습니다. 톰슨의 기술 유형은 중개형, 연속형, 집약형으로 분류됩니다. 56번입니다. 수요 예측 방법 중 주관적, 즉 정성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법으로 정량적 접근 방식에 해당합니다.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자료유추법, 판매원 의견 종합법은 모두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정성적 방법입니다. 57번입니다. 총괄생산계획 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선형계획법입니다. 선형계획법은 수학적 모델을 통해 최적해를 찾는 최적화 기법으로
휴리스틱 기법이 아닙니다. 경영계수 이론이나 서어치 디시즌 불 등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만족할 만한 해를 찾는 휴리스틱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58번입니다. 다음은 신 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 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 에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시계열적인 순서, 네트워크, 화살표 그림, 일정 계획, 진척도, 관리 등의 키워드는 PERTCPM과 유사한 에로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59번입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주축을 이루는 JIT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시된 번 보기는 미래의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종속 품목의 양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재 소요 계획, 즉 MRP의 푸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JIT는 실제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풀 방식, 즉 후공정 인수를 따릅니다. JIT 시스템은 한정된 수의 공급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제공품, 제품의 재고 수준을 줄이며 유연한 설비 배치와 다기능공으로 작업자 수를 줄여 생산성의 낭비 제거로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번입니다. 유용성이 높은 인사 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3번, 4번이 정답 처리되었으나 여기서는 3번을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율은 지원자 중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기초율이 너무 높으면 선발 도구의 필요성이 낮아져 유용성이 떨어지며 반대로 기초율이 적절할 때 약 50% 정도일 때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61번입니다. 집단 또는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제니스의 모형에서 집단 사고의 선행 요인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단 사고는 응집성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합니다.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높아 비판적 의견을 내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쏠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낮은 응집성이 원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62번입니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리안과 디시의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자기결정 이론은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두 동기의 통합 과정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63번입니다.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주는 신뢰도 계수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독립 변수 외에 가외 변인이 통제되어야 높기 때문에 가외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내적 타당도는 낮은 것입니다. 또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 안면 타당도는 피검자의 인상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64번입니다. 라스미센의 인간 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시된 보기는 기억. 숙련 기반 행동은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니은.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난 행동을 말한다. 디귿. 규칙 기반 행동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한다. 리을. 수행 기반 행동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행동을 말한다입니다.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입니다. 숙련 기반 행동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이며 지식 기반 행동은 낯선 상황에서 의식적이고 분석적인 해결을 말합니다. 규칙 기반 행동은 친숙한 문제에 대해 기억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낯선 상황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65번입니다.
스웨인이 분류한 휴먼 에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시된 보기는 기억, 조작 에러, 니은, 시간 에러, 디귿, 위반 에러입니다. 정답은 2번, 니은입니다. 스웨인의 에러 분류는 누락, 자귀, 시간, 순서, 불필요 에러입니다. 따라서 시간 에러가 해당하며 위반 에러는 리즌의 분류에 해당합니다. 조작 에러는 공식 용어는 자귀 에러입니다. 66번입니다. 인간의 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오메가8라는 용어는 뇌파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집중과 긴장 상태 또는 흥분 상태에서는 감마파가 나타납니다. 델타파는 무의식이나 실신 상태에서, 세타파는 피로나 졸림 상태에서, 알파파는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 베타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67번입니다. 면적에 관련한 착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에빙하우스 착시입니다. 에빙하우스 착시는 중심원의 크기가 주변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면적 착시입니다. 뮬러-라이어 착시는 선의 길이, 폰조 착시는 원근, 포겐도르프 착시는 선의 방향, 죄러 착시 또한 선의 방향에 관한 착시입니다. 68번입니다. 신체와 환경의 열교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반사입니다. 반사는 복사열이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현상이지 피부에서 열이 혼합되면서 열 전달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물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6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 니트로글리세린, 트리에티라민, 이황화탄소입니다. 이 물질들은 유해인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지정된 특별관리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관리물질은 주로 발암성이나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위주입니다. 70번입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노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 지수의 합을 구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 기준이며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이나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대기, 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71번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직접 채취 방법, 호흡성 분진, 흡입성 분진, 고체 채취 방법 등 나머지 보기는 올바른 정의입니다. 72번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에 대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8명이 있는 단위 작업 장소에서는 평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무엇일까요? 중독의 임상 증상은 급성 복부 산통의 위장 개통장애, 손 처짐을 동반하는 팔과 손의 마비가 특징인 신경 근육 개통의 장애, 주로 급성 뇌 변증이 심한 중추 신경 개통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혈구의 친화성이 높아 뼈 조직에 결합되며 중독으로 인한 빈혈증은 헤모글로빈의 생합성 과정에 장애가 생겨 혈색 소량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생존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 모든 것은 3번 납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급성 복부산통, 손처짐, 헤모글로빈 합성 장애로 인한 빈혈이 주요 단서입니다. 74번입니다. 포르말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으나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제시된 보기는 기억.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다. 니은.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접촉에 의한 노출은 극히 적다. 디귿. 대사 경로는 포르말데히드에서 포름산, 이산화탄소이다. 리을.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지표가 많이 존재하며 발암성은 없다입니다. 정답은 3번. 기억과 디귿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며 대사 경로는 포르말데히드, 포름산, 이산화탄소 순서입니다. 피부 접촉에 의한 노출은 극히 적다는 설명은 애매하며 특히 발암성은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종합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입니다. 종합건강진단이라는 명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51번부터 75번 문제풀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학 분야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과업, 표준화, 차별성 과급, 시간동작 연구, 고임금 전후무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직무평가는 직무 자체의 가치평가와 상대적 서열, 임금 공정성을 중요하게 다루며 이는 인사고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생산계획에서는 정성적 예측으로 델파이와 시장조사, 정량적 예측으로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할법을 알아야 합니다. JIT 시스템은 낭비 제거, 간판, 풀 방식, 소로트가 핵심입니다. 조직 행동에서는 OCB 즉 시민행동과 CWB 즉 일탈행동의 개념을 구분하고 집단사고가 높은 응집성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리고 내적 동기와 관련된 자기 결정 이론을 기억하세요. 산업심리학에서는 휴먼 에러와 관련하여 라스미센의 SRK 모델, 즉 숙련, 규칙, 지식 기반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웨인의 휴먼 에러 분류에는 누락, 자귀, 시간, 순서 에러가 있으며 리즌의 분류에는 실수, 착오, 위반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 중에서는 면적 크기 착시인 에빙하우스 착시와 길이 착시인 뮬러 마이너스 라이어 착시를 알아두세요. 신뢰도에서는 KR-22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산업위생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종류로 일반, 특수, 배치 전, 임시, 건강관리 카드 소지자 건강진단이 있으며 종합건강진단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료 채취의 경우 10인 미만 시 2명 이상 측정 규정이 있고 노출 기준은 상승작용 시 가산평가를 합니다. 물질별 특성으로는 나비 빈혈, 손목 처짐, 복부 산통을 유발하고 포르말데히드는 1군 발암 물질이며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자극성 기체입니다. 특별 관리 물질은 발암성 등 치명적인 물질로 벤젠, 포르말데히드, 납 등이 포함됩니다.